9페이지 청산별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청산별곡이고요. 고려가요 형식상의 특징 세 가지 뭐 있어요?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이 세 가지가 고려가요 형식상의 특징이죠. 이 세 가지 특성이 모두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려가요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능, 내신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수가 높아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작품이에요. 모든 고려가요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거 보면은 삼음보 율격이라는 걸 너네가 고려가요 삼음보는 알고 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사음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띄어쓰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음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거 사음보 아니에요.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냐면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렇게 삼음보예요. 한 행에 삼음보가 두 번 들어갑니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렇게 끊어줘요. 밑에도 계속 그 패턴입니다. 삼음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후렴구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라라는 후렴구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읽어볼게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곤 일어 운이 놀아. 가던새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익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이리공 저리공 하야 나즈란 지내 와숑겨,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안 또 어찌하리라. 어디라 던지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 아래 살얼이랐다,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랐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삼이 짐띠 오라셔 해금을 혁언을 들어라. 가다니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하니 내 어찌하리 있고. 계속 소리 내서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야 현대국어랑 유사성 발견하면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현대어 해석부터 할게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이거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머루. 우리나라 전통 산포도예요. 머루. 다래. 이것도 전통적인 산에서 나는 키위처럼 생겼거든요. 되게 시큼해요. 다래. 머루랑 다래랑 그러니까 산 과일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고 싶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이거 그냥 울어라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우는구나예요.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 자고 일어나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널라와 씨름한 나도 너보다 씨름한 한 무슨 뜻일까요? 많다라고 해석해줘야 되겠죠? 아래아가 있는 하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다고요. 그냥 아라고 쓰였으면 많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청산별곡에서. 우선 첫 번째로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석할게요. 가던 이거 갈던이라고 해석할게요. 새 이거 사례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사례라는 건 뭐냐면 밭니랑을 사례라고 해요. 보면은 농사 지을 때 밭농사 지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심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랑이라고 밭니랑이라고도 하고 사례라고도 해요. 그래서 해석하면 갈던 밭니랑 그냥 갈던 밭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갈던 사례 본다. 물 아래 저기 물 아래쪽에 내가 갈던 사례를 본다. 갈던 뭘 보는 거야? 내 땅을 보는 거야. 내가 농사 짓던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익묻은 장글랑 가지고 했을 때 잉이 녹이거든요. 잉이 녹이라서 잉이 묻었다는 거는 녹이 묻어있다는 얘기예요. 녹슨 장글랑 가지고 장글 쟁기
내가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녹슨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이리공저리공 하야 나즈란 지내와 손겨. 이리공 저리공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낮 밤낮 할 때 낮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에는 어떻게 잘 보냈어요. 청산에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화자가 산이면 지금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때 산에 뭐가 있어? 이 당시 호랑이도 아직 남아있을 때고요. 그리고 뭐 전기불 같은 거 없으니까 어때요? 밤 되면 아무것도 진짜 보이는 거 뭐밖에 없어? 달빛, 별빛밖에 없어요. 호롱불 켜봤자 촛불 그거 얼마나 밝게서 별로 밝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밝으니까 그래도 내가 뭐 산책도 하고 산나물도 캐고 하면서 지내왔을 텐데 올이도 갈이도 오리도 가리도 중세국어니까 뭐 한 거야? 연음된 거예요. 그냥 올이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올이도 갈이도 없는 밤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올이도 갈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 보리라 어찌할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이도 갈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겠느냐. 살얼이 랐다. 바다에 살얼이 랐다. 그냥 하세요. 살얼이 랐다. 바다에 살얼이 랐다.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나마자기는요, 나문재. 풀 이름이에요. 해초 종류야. 뭐 미역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해초 종류인데 이 이름 너네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해석하라 그러면 나마자기라고 해석해도 충분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구조개, 굴조개. 앞에서 산에서 살 때는 머루, 다래 같은 산 과일 같은 거 먹고 살겠대. 바다에서 살 때는 뭐 해초라든가 굴조개 이런 거 먹겠대요. 나문재, 굴조개 먹고 바다에 살얼이 랐다.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위의연으로 갑니다. 어디라 던지던 돌코 어디에 던지던 돌인고 어디에 던지려던 돌인고 누리라 맞히던 돌코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고 돌이 어디선가 왔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던지려던 돌인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는 모르겠어. 어디에 던지려던 돌인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고 위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노라. 괴다. 지환아 괴다 무슨 뜻이야? 사랑하다. 계속 나오니까 괴다라는 단어 아예 기억하세요. 형태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괴자가 들어가면 사랑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윌이, 괸이. 괸이는 그럼 뭐겠어? 괸이. 사랑할 이. 그럼 윌이는 뭘까? 미워할 이.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 노라. 맞아서 우는구나. 뭘 맞았어? 돌을 맞았어요. 어디에 던지려던 돌인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내가 돌을 맞아버렸습니다. 돌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파. 그래서 울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던졌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딱히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들어라. 가다가 듣노라.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외딴 부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지금은 뭐 아파트나 뭐 어떤 주택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화장실, 칸이 다 나뉘어 있어서 화장실이고 부엌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는 한옥 보면은 부엌 따로 건물이 있어요. 외양간 따로 건물이 있어. 화장실 따로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아예 따로 지었거든. 그래서 따로 지어진 그런 부엌을 외딴 부엌, 애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아직까지 100% 어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어원이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지금 외딴 부엌이라고 해석을 해요. 가다가 듣는다. 그냥 애정지 모르겠으면 애정지라고 얘는 그냥 읽어버리세요. 상관없어요. 이것도.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뭘 들었냐면 사슴이 짐대에 오라서 짐대, 장대예요. 기다란 장대, 막대기.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혁언을 해금, 악기 해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해금은 켠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바이올린 같은 것도 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줄 있는 그런 것들.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가다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가다가 배부른 독에 독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배가 볼록하게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나 봐. 그래서 배불룩한 독에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설진 강수는 독한 술. 가다가 배부른 독에 독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조롱꽃 누룩. 누룩으로 술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발효주였으니까. 그러니까 누룩으로 술을 빚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롱꽃 누룩. 그 누룩이 매워서 냄새가 그 발효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턱 쏘는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맵게, 알싸하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조롱꽃 누룩이 매워 날 잡으니. 냄새가 날 사로잡는 거야, 자꾸. 날 유혹해요. 조롱꽃 누룩이 매워 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할까요? 술 냄새가 잘 나고 자꾸 날 잡아. 어떻게 할까? 술을 마시겠죠? 현대어 풀이 됐으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난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 사실 살고 싶다가 아니라 사는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살얼이 났다, 살얼이 났다 이런 어원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 모두를 해석하는데 살고 싶다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 청산에 살고 싶어. 그럼 청산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청산에 살고 싶어. 그때 청산은 뭐예요? 살고 싶은 곳이니까 뭐예요? 이상향이 돼요. 살고 싶다라고 할 경우 청사는 이상향이 되고요. 사는구나라고 할 경우에 청사는 의미가 살짝 달라져요. 밑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화자가 계속 뭘 바라보고 있어? 3년에서 내가 농사짓던 땅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농사짓던 곳을 계속 바라본다는 건 어떤 정서일까요? 미련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련이 남았다는 얘기는 나 더 이상 농사 안 질래 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야.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서 갈 곳이 없어서 청산으로 간 거야. 그렇게 볼 경우 청산은 도피처라고 봅니다. 내가 원해서 간 곳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곳으로 봐요. 그럴 경우 도피처라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내신에서 볼 경우에는 청산 얘기할 때 이상향, 도피처 한꺼번에 배울 거예요. 청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했을 때 이상향이면서 도피처이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키지는 않고 일반적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고요. 근데 모의고사 형식에서는 보기에서 이렇게 분리한 상태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도피를 하든 이상향이든 어쨌든 화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곳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지향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랑 다래 같은 산 과일 같은 거 따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라고 했어요. 표현상의 특징 뭡니까? 표현상의 특징 뭐예요?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표현상의 특징 뭐예요? 의인법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입이죠. 내가 어때? 내가 시름이 많아서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대요. 근데 너보다 내가 시름이 많아 라는 얘기는 어때? 너 또한 시름이 많아서 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새는 울지 않고 새는 지적입니다. 시름이 있어서 울고 싶은 건 화자 자신인데 새가 가진 감정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새는 객관적 상관물로 감정이입입니다. 화자의 정서는 시름이 많아서 운다 그랬으니까 시름, 슬픔 이런 정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품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정서는 마이너스 정서예요. 행복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희망에 부풀어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슬픈지는 3년이랑 연결시키면 알죠? 삶의 터전을 빼앗겼기 때문이야. 갈던 사례를 본다. 물 아래 갈던 밭일랑을 본다. 녹슨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일랑을 본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유랑민으로 볼 수 있어요. 옆에 보면 청산별국의 화자를 1번으로 보는 게 뭐야? 유랑민이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내가 앞으로 너네한테 해석시킬 때도 너네는 유랑민으로 그냥 해석해주면 돼요. 첫 번째 해석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고려 말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고려 말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지환아, 고려 말에 어떤 일들이 있어? 몽골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어요. 몽골의 침입이 잦아가지고 평범한 사람들, 백성들은 진짜 3m전 다 황폐화되고 쫓겨나고 이런 경우도 많고 막 끌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려 말에 유랑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유랑민이 화자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야. 첫 번째 해석은. 그래서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녹슨 쟁기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녹이 슬었어. 농사를 지금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쟁기를 갖고 있는 거지. 미련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고 싶고 나도 다시 정착하고 싶고 땅을 갖고 싶고 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진에 왔는데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겠느냐. 여기 보면 어떤 정서가 부각이 돼요? 외로움, 고독, 외로움과 고독이 부각이 됩니다. 함께 무슨 마을을 이루고 있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혼자 산속에 들어와서 아 어떡하지? 낮은 그래도 지냈는데 밤은 너무나도 쓸쓸할 것 같아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년과 6년을 내가 계속 바꿔서 해석할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5년과 6년만 바꾸면 완벽하게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기록 과정에서 순서가 잘못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해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남은재, 굴, 조개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바다는 청산과 동일한 기능하고 있고요. 어디에 던지던 돌인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고 사랑할 이도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우는구나. 피할 수 없어요. 돌을. 이 돌은 뭘 상징해 지원아? 운명을 상징합니다. 돌은 피할 수 없어요. 운명을 상징하고 이 운명은 플러스 운명이야 마이너스 운명이야? 마이너스 운명이에요. 한스럽고 슬프고 서럽고 이런 운명이에요. 그래서 맞아서 울고 있습니다. 대칭구조 한번 확인하면은 살얼이 살아났다, 청산을 살다, 바다에 살다 완전 똑같죠. 그리고 이연 보세요.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미리도 계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패턴 똑같아요. 완전히. 그 다음 7년으로 넘어가서 가다가 듣는다. 외딴 부엌 가다가 듣는구나.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구나. 표현상의 특징은 뭐 있습니까? 의인법 사용되고 있고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켤 수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이건 화자가.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절망감과 괴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가 일어나기 전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독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꽃 누르기 매워 날 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술을 마셔야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해요.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우는 주사 부리는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조금 업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더 마시면 어떻게 돼? 다음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필름이 끊겨.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잊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술이 깨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긴 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화자는? 현실의 고통을 잊고 싶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술은 그러면 갈등의 일시적 해소를 나타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술 먹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네. 표현상의 특징, 감정이입 내가 찾았었고요. 그거 말고 어떤 표현상의 특징 찾을 수 있을까, 얘들아? 표현상의 특징 뭐 있을까요? 서리법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내 어찌하리 있고 내 어찌하겠느냐 이미 답 정해져 있어요. 나는 술을 마셔야 된다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대구법 어디 있어요?
어디라 던지던 도린고 누구를 맞추려던 도린고 같은 문장 구조 나란히 나오고 있죠. 대구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설진강수 술은 뭘 상징한다고요? 고통의 일시적 해소를 상징한다 그랬죠. 상징적 시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온다. 너보다 비교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교법. 울어라 울어라 살얼리 살얼리 가던세 가던세 뭐 사용되고 있어요? 반복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자고 일어 운이 놀아 청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돌 운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피할 수 없는 운명 상징적 시어 사용되고 있고요. 조롱꽃 누르기 매워 그 냄새가 맵게 날 잡아 후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슴이 장대 올라가서 해금을 켠대요. 청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고요. 이전에도 우리가 고려가요를 했잖아요. 고려가요 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상의 특징 찾은 작품은 없어요. 얘가 중요한 작품인 이유는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이 사용되고 있어서 문학성이 굉장히 높고 내용 또한 깊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평민이 작자미상이니까 평민문학이긴 하잖아. 근데 실제로 평민이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평민이 이렇게 문학성이 뛰어나게 썼다고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화자를 볼 때 세 번째 화자가 뭐야? 좌절한 지식인으로 보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야. 고려 말에 또 어떤 사건 벌어져? 지원아, 고려 말에 무슨 사건 벌어져? 나는 한국사 못하는 애들이 너무 싫어. 무식해 보여. 고려 말에 무슨 사건 벌어져? 세연아, 고려 말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거든? 무신정변. 고려 말에 무신정변이 벌어지면서 그 문신들이 대거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작가가 몰락한 문신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몰락한 지식인이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야. 근데 몰락했으니까 딱히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냥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 작품을 썼을 거라고 봐요. 그게 가장 뭔가 이 작품의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좌절한 지식인으로 우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똑같이 흘러가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왜 시름이 많아? 권력 다 빼앗기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실각해버리고 했으니까. 그때 가던새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좌절한 지식인으로 봤을 경우 가던새 그냥 날아가는 새예요. 자연 속에서 새가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이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그때 익묻은 장글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녹슨 병장기라고 해석해요. 병장기, 무기 같은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녹이 슬어서 무기가 다 녹슬어 버렸다는 얘기는 뭐야? 권력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좌절한 지식인으로 볼 경우 익묻은 장글은 녹슨 병기, 녹슨 무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겠느냐. 살얼이 살얼았다 바다에 살얼이랐다 나문제 굴죽에 먹고 바다에 살얼이랐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고 미워하리도 사랑하리도 없이 맞아서 우는구나. 그리고 가다가 듣는다 외딴 부엌 가다가 듣는다.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이 혁언을 드는 요걸 봤을 때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장대 위에서 해금 켜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해금 연주하는 건 가능해요. 그랬을 경우는 그거는 뭐예요? 공연이에요. 공연. 화살은
좌절한 지식인으로 볼 경우 이 좌절한 지식인이 뭐 하면서 공연을 보면서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 세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의인법은 없습니다. 의인법은 없고 화자가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평민들은 딱히 그런 공연을 관람하거나 할 정도의 뭐 경제적이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 경우에 더더군다나 이게 화자가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에 유력하게 해석이 연결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대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자를 볼 경우 실현당한 여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실현당한 여인으로 볼 경우에는 똑같이 흘러가고 3년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던 새 본다. 이거 새가 뭘 상징한다? 임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던 새가 날아가는 건데 그게 뭐? 임이 떠나가는 모습이에요. 새가 임을 상징해서. 가는 님을 본다. 저 물 아래 떠나가는 님을 본다. 잉묻은 장글, 그 경우에 잉묻은 장글을 잉묻은은 여전히 녹슨이고요. 장글은 은장도라고 해석해요. 녹슨 은장도를 가지고 물 아래 떠나가는 님을 본다. 은장도는 당시 여성들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갖고 다니던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 정절이고 뭐고 나에게는 다 어때?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슨 은장도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실현당한 여인으로 볼 경우에는 사연이랑의 연결을 좀 매끄러워요. 왜? 님이 떠나갔으니까 화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매끄럽게 연결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랑민으로 보는 게 가장 기본 해석이기 때문에 너네는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신 나올 때만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쵸?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 해석만 완벽하게 해주세요. 해석시킬 거니까. 그리고 후렴구 보면은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얄라라는 후렴구가 있는데 시 내용은 화자가 슬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름에 겨워 있어. 그런데 후렴구가 어때? 얄리얄리 얄랑샹 얄라리얄라. 아무리 우울하게 읽으려고 해도 절대 우울하게 읽을 수가 없거든요. 울림소리가 많이 사용되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응이라든가 리을이라든가 이런 비음, 유음 사용되고 있죠. 울림소리, 후렴구 기능 보세요. 울림소리 사용을 통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후렴구의 특징이에요. 울림소리 사용을 통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시의 분위기와 대조되는 분위기를 형성해요.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갈래 고려가요의 성격이 현실 도피적, 애상적, 낙천적이라고 되어 있죠. 현실 도피적이나 애상적인 것은 시 해석하면서 우리가 확인 가능하고 낙천적이 왜 들어가냐면 후렴구 때문이에요.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얘기를 하면서도 후렴구를 밝고 경쾌한 후렴구를 넣는구나. 슬픔 속에 잠식되거나 좌절과 절망을 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여지를 남겨두는구나 해서 낙천적 성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낙천적 성격이라는 거는 오로지 어디에만 해당? 후렴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특성이에요. 지금 얘기한 두 가지 특성은 이 청산별고 후렴구의 특성이고요. 일반적인 후렴구 특성 세 가지. 뭐 있을까요? 후렴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세 가지. 뭐 있어요? 연 구분해주고요. 통일성. 작품 전체에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해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운율 형성합니다. 운율 형성. 후렴구 기능 세 가지 이거는 기억하고 있으세요. 내신에도 많이 나와요. 뭐라고? 연 구분. 각 연 밑에.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되니까 연을 구분해주고요. 그다음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해줍니다.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하고요. 세 번째, 모든 반복은 뭘 가지고 온다? 운율감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운율, 형성까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모든 후렴구가 가진 공통적인 특성이고 거기에 더불어 청산별곡 후렴구가 가진 특성 두 가지 덧붙여서 생각해 주세요. 주제는 뭐라고 할까? 유랑민이나 실현한 여인이나 좌절한 지식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 삶의 비애. 삶의 비애. 삶의 비애를 벗어나고 싶은 소망.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